자, 79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험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힘들고 다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그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체를 과목이 워낙 많고 사례도 있고 기록형도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시기에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라는 거, 남들도 똑같다라는 거, 그럴 때일수록 중요 지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남들보다 한 두세 개씩만 과목별로 더 맞추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저하고 중요 지문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791번.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정원장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했어요.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왜 그래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정원장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정치적 부담만 입어요. 792번. 위임 입법의 형식은 자, 예시죠. 그래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법규명령 형식으로 하지 않고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법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보시면 원래 헌법 75조 40조죠.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래서 원래는 입법은 국회가 해야 되는데 75조와 9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럼 보통 시행령으로 가죠. 그 다음에 법률에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은 총리령 또는 보통 이제 부령. 요건 이제 시행규칙으로 라고 보통 용어상으로 그러죠. 무슨 어디 기재부 장관 이렇게 하는 장관들이 바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만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는 예시죠. 위임 입법 형식 예시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위임 상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공자 법률 조항이 어디에 위임을 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한 것도 아니라 정관에 위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자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치 입법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포괄 위임 입법 국민에게 이렇게 일반적 효력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치 법규이기 때문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75조 물리해상 법률해상 포괄적 위임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주된 대상으로 하지 자치법적 사항 이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이거랑 800번 조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법률에 법규 명령에 법률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요 두 개가 식품 적객 영업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인데 요거 등 너무 이렇게 몇 개를 좀 더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는 자, 영업의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고 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을 증진,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폭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여기서 규정될 사항. 그다음에 요거는 좀 나열을 했지만 요것도 너무 폭넓어서 포괄 금지 원칙에 위하니까 요걸로 요게 정할 사항이 좀 확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그래서 식품 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범죄, 수범죄로 규정될 것인지 아무런 그러니까 몇 개를 더 나열을 하든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위생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을 규정할 사항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원래는 이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법률로 이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4인 이하에 적용되는 어떤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안 했어요. 최신 판례예요. 왜 그랬냐면 그 심판 대상 조항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근로기준법의 법규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냥 쭉 확대해온 역사였다는 거예요. 제정된 이후로 쭉. 그리고 종전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부나마 적용한 걸로 계속 이게 확대해온, 범위를 확대해온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에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선회해서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최근 판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2020 변시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보통 이제 결론을 이렇게 알고 들어갈 때 보통 위헌이랑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딱 머릿속에 많이 접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일단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어떤 그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리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봐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하위범위 규정될 자동차 이용 예측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요 뒤에 범할 범죄가 이제 고의로 인한 어떤 중요 범죄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범죄 실행 행위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강간 같이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2개 정도로 해서. 그래서 포괄 금지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지만, 자 401번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직업의 자유 및 업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들은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 자, 같이 계속 공부해서요. 법령에 유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의 해당 사항을 법령 말고 그 밑에 하위에서 위임 없이 그 하위 법령에서 변경하게 되면 이게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요건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위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 얘기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재임하게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위임받은 사항에 재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하위 입법에 다시 위임, 재임할 때 허용된다는 거 보시면 아시고, 자 법률적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 대통령령 이거는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반돼. 그러면 이거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헌법에 위반되면 이것도 위반돼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위반되면 그러니까 요거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규정 헌법에 위반되는 그로 인하여 수권 법률 조항도 위헌? 아니죠. 조례에 대한 법률은 아까 포괄적 족하다. 그러니까 그 정관하고 조례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자, 판매업체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 법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한계를 정해주지 않고 바로 그냥 보건복지부. 근데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무 정지 기간은 거의 본질적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은 직업의 자유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 정지 처분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위임해서 자, 포괄문지 위배. 자,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률 사항 이렇게 X 보시면 집행명령은 모법에 종속하며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치이기 때문에 위임명령과는 달리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자, 75제 처벌법규의 위임. 자, 법률에서 다시 그 밑에 명령이나 뭐 규칙에 이제 위임할 때 여기서 이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부득이한 사정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이 어느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일단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위임하고 또한 형벌의 종류 및 특히 중요한 게 상한의 폭을 정해서 이렇게 위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위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 입법에 관해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는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 이미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왜냐? 자, 뭐 명령이나 뭐 규칙 등에 이제 위임할 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그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냐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정한 요게 이제 명확성 원칙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입법 헌법상 근거를 마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한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는 행정부의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의 입법 구체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 명확성 원칙은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 뭐 소송에 관한 절차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일반 어떤 행정 사무와는 달리 더 그 전문적인 거라고.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되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얘기. 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 얘기 아니 부총리 먼저. 그래서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재부 장관 지금 누구예요? 홍남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 사고 있을 때 부총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 정부적법 26조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이 없는 거는 저 26조 1항의 규정 순서에 따른 국무총리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첫째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그 국무총리는 그 예전에 뭐 방탄총리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는 어떤 사항을 국무총리 시켜서 이게 막 그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이 하락한다 이러면 이제 그 총리를 가하는 그러니까 그냥 보좌기관이 그런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맞는 질문? 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자, 이것도 중요 질문이에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의 국무위원. 자,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포함해서가 아니라 와. 그러니까 총 17인 이상 32인 이하의 국무위원이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보좌기관이니까 자, 안기부 같은 경우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정부 조직 그 표예요. 이거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자,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거는 정부 조직부 26조에 있는 그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이렇게 쭉 나열된 요거 말고 통화를 받지 않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방통위 요거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여기에 대통령의 통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의를 받아 통화를 하는 기관 외에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는 기관 아까 안기부라든지 이런 거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거. 그 얘기.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국무원이나 소관사무에 관한 불령을 발할 권한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성질상 정부의 구성된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실정법정의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자, 행정각부의 정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각부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하는데 헌법 94조에 보시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행정각부는 국무위원이 되고 행정각부의 장은 뭐 어쩌고 해서 불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의 개념을 이렇게 권한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면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고 그 소관사무에서 불령을 발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실정국제 행정을 보지 않는 헌법상의 이렇게 간접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문에서 오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7조 2항에 따라 신분 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 지방자치단 선거 4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신분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선거로 하는 거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선거. 이 후보 선거에 선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이 정하는 바인데 여기에 신분을 보장해주고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813 지방공무원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조문 때문에 그런데 자 지방공무원 29조의 3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공무원을 이렇게 전입하여 오려고 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제 다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회에서 해석해 준 거죠.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조문에는 없지만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 전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당연한 전제로 해서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요걸 이제 그러니까 요 규정 그렇게 선회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예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제도 보장이죠. 제도 보장은 뭐야? 본질 내용만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면 최소한 보장의 원칙. 그래서 입법 형성의 그 영역이 큰 곳이죠. 그래서 제도 보장은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면서 최소 보장의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구조에 자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에서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뿐만 아니라 자 정치적 중립 적극적 정치 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 정치적 중립 지켜야죠. 대통령이 그 어떤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지켜야죠. 포함되는 거예요. 신분 보장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 요게 당연히 대통령이나 그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맞는 질문.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여기 공무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맞고 감사원장이 이제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 그래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4년 1차 예한의 중임. 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4년 1차 예한의 중임. 자, 다 중요해요. 여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감사원장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맞죠? 감사위원 중에서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감사위원 중에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818번은 누구랑 비교해야 돼? 863번 한번. 자, 그 해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비교해서. 그래서 헌재소장만 그래요. 그래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 대통령 임명 X. 1948년 제헌헌법. 국가의 수입, 지출, 결산 검사는 심계원을 뒀다. 자, 18년 변시에서 헌정사 문제가 나왔고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 감찰한다. 자, 맞죠? 자, 조문이에요.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능 사무처리가 법령위와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19세이면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패행위와 관련된 거. 그래서 근데 사적인 권리관계나든지 개인 사생활에 관해서는 제외되겠죠. 자, 요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가 여기 감사원법 말고 여기에도 규정돼 있어요.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사항. 감사원은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 그래서 요게 지방자치 본질 내용을 치면 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서 이렇게 한목적성까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행정기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나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할 수 있다. 자 맞죠? 그래서 감찰사항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 자 법, 헌으로 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제외, 국법헌 제외. 그래서 국법헌은 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냐면 여기도 왠지
선거를 위해 중요한 기관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법헌 제외. 헌법은 감사원이 뭐 이렇게 뭐 절차 뭐 이런 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규칙 제정권이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헌법 나중에 개정할 때 헌법으로 이거를 편입해야 된다. 왜냐면 헌법에 감사헌법은 규칙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법규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행정 명령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없는 것만 이렇게 제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격과 관련돼서. 그래서 감사헌법에 규칙 제정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뭐 그럴듯하죠. 대통령도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 하에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 쭉 시험에 나오고, 선관위가 선거 중립 후 준수 요청을 취하기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는데 이걸 조문에 이게 있어요. 자, 행정절차법 3조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 그래? 자, 적용되지 않는 바, 이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 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한도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게 어디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있어요. 이런 조문이. 그러니까 잘 눈여겨 안 보는 거죠. 그 각급 선거는 이렇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게 응해야 한다고. 이게 헌법 115조 1, 2항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선거관리를 헌법상 국가기관을 격상시킨 것은 앞에서 한번 했죠. 3차 개정헌법. 근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거 호선. 왜냐하면 그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그 어떤 이제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인데 위원장은 호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 아주 많이 출제되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이렇게 하고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는데 가부 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 캐스팅 보트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대법관회의. 자, 캐스팅 보트 그 두 가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 캐스팅 보트.